어지럼증, 그리고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고 침대 위에 이불 사이에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내가 너의 데이트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하는데 불편을 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린입니다.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고요. 잠깐 쉬면서 이제 향후 계획들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건강도 한번 돌이켜볼 겸 지금 쿠알라룸푸르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태국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해외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고 관심도 그렇게 받고 왔는데 정말 많은 고민 끝에 태국에 도착한 지 15일 만에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을 받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한번 기록으로 남기고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영상을 태국에 있는 리조트에서 나가기 전에 한번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감정이 너무 격양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한번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일의 강도였습니다. 일의 강도가 꽤나 높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태에서 온 것이긴 합니다. 이야기를 하시기로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주 6일 근무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일단 제가 일을 되게 진정으로 즐기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체력이 되고 여건이 될 때 이런 일을 많이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일 12시간 이상이다 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일을 12시간 이상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살짝 설명드리면 아침 8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중에 이제 쉬는 시간이 2번 정도가 있어요.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쉬는데 이제 그것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그 쉬는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5시부터 7시 사이에 이렇게 2시간을 쉬는데 그것도 이제 저녁에 있는 이벤트 셋업이라던가 또 저녁에 이제 손님들과 컨택할 때 그런 드레스 코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다 포함된 거라서 실제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은 뭐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쉬는 시간이 2번 있기는 했으나 일하는 그 근무 시간 동안에 일의 강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우선 제가 했던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런 액티비티를 같이 하고 또 아이들과 뭐 같이 밥도 먹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체력적으로 소모되는 활동들이 많았어요. 일단 하루에 2번 오전, 오후에 수영 시간이 있어요. 오전과 오후로 둘 다 액티비티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야외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걸어 다니거나 어디 가가지고 뭐 테니스를 친다던가 그 공도 던져주고 같이 뛰어다녀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점심시간 이후에 1시간 정도만 뭔가 그 내부에 있지 그 외에는 다 어떤 야외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물이나 아니면 땀에 젖어 있었고 또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예민해진 상태에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다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숨 쉴 틈 없이 그런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의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 이해를 했지만 뭔가 하는 활동들이 다 야외 활동 중심이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이런 역할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깨달았기 때문에 좀 일의 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인데요. 제가 한국에서부터 위장과 소화기관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만성적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관리를 열심히 했었고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 와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이를 돌보는 업무를 주 업무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점심과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제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편하게 내 밥 먹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돌보면서 먹는 것이죠. 보통 점심시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12시쯤 도착을 해서 아이들의 음식을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고 아이들한테 다 배식을 하고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12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서야 제 밥을 준비하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뷔페를 돌아다니면서 제 밥을 준비해서 오면 한 5분 정도가 또 흘러가 있겠죠. 그때서야 이제 제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아이들은 밥을 거의 다 먹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후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받고 또 아이들한테 전달해주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제가 밥을 또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맨날 아이들한테 너 밥 다 먹었어. 근데 미안한데 진짜 딱 2분만 기다려줘. 딱 3분만 기다려줘. 그러면 내가 빨리 밥 먹고 가져다 줄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했었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밥을 빨리 좀 못 먹어요. 밥을 빨리 못 먹고 빨리 먹게 되면 되게 소화가 안 되고 먹는 양도 부족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활동들이 되게 활동적인 거, 야외에서 하는 액티비티 위주다 보니까 계속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제가 섭취하는 양과 써야 되는 그 양이 다르게 되어버리니까 이게 신체적으로도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좀 어지럼증 그리고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런 구토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많이 심각해진 것 같았어요. 비록 일주일밖에 안 지났지만 뭔가 제가 겪는 이 식사 시간의 부족이라던가 스케줄적인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또 이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건강 문제잖아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핸디캡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텃세입니다. 이거는 근데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고 물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고 받아들인 게 다를 수가 있고 제 어떤 성격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제일 문제였던 게 일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물어봐야지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눈치껏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최대한 저희 1인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바쁜 상황이라서 알려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충분히 이해를 했으나 뭔가 알려주지 않으면서 와가지고 화를 내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 외에도 좀 이래저래 기분이 좋지 않았던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알려주지 않고 화를 냈던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점심시간에 제가 어디를 들렸다가 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쨌든 제가 처음으로 점심시간에 바로 이제 레스토랑으로 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어딘가에 들렸다 와야 되는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레스토랑으로 가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다른 친구가 와서 되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너 거기 갔다 왔어야 된다고 왜 안 갔냐고. 그래서 나 오늘 이게 처음 하는 스케줄이라서 잘 몰랐다. 다음부터는 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넘어갔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한 2번 정도 되게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저번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 알겠어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제가 모르는 상황 또는 알려주지 않은 상황 아니면 했는데 또 괜히 와가지고 화를 내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하루에 한 2-3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였어요. 일정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 곳에서 저를 선두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곳을 딱 한 번만 가봤었거든요. 아직 그 리조트의 지리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선두에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인솔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어떤 갈림길에서 일로 가야 되는지 절로 가야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왜 기억하지 못해? 너 거기 안 가봤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비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 그런 게 반복되니까 화가 나서
나 여기 가본 적 한 번밖에 없고 교육 받지도 않았다. 내가 일주일 됐는데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더니 이제 그냥 꼬라보면서 되게 뭐 약간 뭐 그런 제스처들 있잖아요. 불쾌한 제스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이런 환경에서 좀 건설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진짜 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데 제가 일했던 부서의 현지인 친구들이 8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업무 이야기를 현지어로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현지어로 업무 이야기를 하되 저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이들과 수영을 했어요. 수영을 했고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들 옷 다 갈아입혀주고 저도 이제 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막 갈아입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밖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들어서 What? 뭐라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옷을 갈아입지 말래요. 수영복을 입고 있으래요. 그래서 응? 뭐 일단 알았어 하고 다시 수영복 또다시 입었어요. 다시 입고 아이들도 다시 수영복을 입혔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현지어로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옷을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아이들이 옷을 다시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평상복으로. 그래서 다시 갈아입는 걸 도와줬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저 혼자 다 아이들 도와주고 나서 저한테는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냥 계속 수영복 입고 있으라는 얘기만 했었지 옷을 다시 갈아입으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친구한테 가서 나도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제서야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는 진짜 명백한 악의적인 그런 태도가 느껴졌거든요. 뭔가 얘네들 나를 되게 탐탁지 않아 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첫날부터 느껴졌어요. 그냥 제가 뭘 하든 첫인상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텃세인지 모르겠지만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저도 제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많이 속상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 가능성이 없으니까 돌변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저랑 같은 포지션 일하는 남자 동료 중에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첫날 왔을 때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뭐 장난도 쳐주고 말도 걸어주고 그래서 뭐 대화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착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DM이 온 거죠. 우리 같이 따로 나갈래? 라고 DM이 와가지고 제가 그래 그러면 저녁 시간에 나가자. 우리 5시부터 7시까지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나가서 뭘 먹고 오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밤 9시? 10시? 그때쯤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잉? 뭐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하는 말이 우리 둘이 이야기를 나눈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쎄함을 느꼈죠. 쎄함을 느끼고 낭창하게 왜? 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문제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또 이제 남들이 이야기하는 게 또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이야기 안 하는 게 우리한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길래 일단은 그래 알았어 라고 하고 따로 약속 날짜라던가 그런 걸 픽스하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고 그 다음날이 돼서 이제 또 같이 이동을 하면서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되게 과장되게 얘기했어요. 나 남자친구 있는데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는 결혼을 할 거고 그리고 나는 그 친구를 굉장히 많이 믿고 있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뭐 이런저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 걱정을 시켜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요즘 그게 나의 고민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되게 과장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저를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고 은근히 일을 몰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뭔가를 이제 하고 갖다 놔야 되면 그냥 저한테 다 몰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제가 뭔가를 해도 비꼬는 태도로 반응을 하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직업의식이 없어서야 되겠나. 내가 이런 친구들이랑 계속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될까? 나는 서로 같이 열심히 이 힘든 상황에서도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의 데이트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불편을 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숙소 컨디션이었어요. 우선 첫날에 침대 위에 이불 사이에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벌레를 죽일 수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잤고
2일차에는 손바닥만한 거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3일차에는 도마뱀을 봤어요. 모두 다 제 방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하우스키핑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해주시긴 하는데 딱 베딩 정도만 해주셔요. 뭐 그 외에 이제 기숙사 곳곳에 뭐 거미줄이라던가 진짜 먼지가 쌓여가지고 먼지 덩어리가 막 굴러다닌다던가 그리고 뭐 곰팡이 같은 게 벽에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관리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청소 도구들을 사서 직접 다 닦고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뭐 모기장이라던가 침대 설치하는 모기장 그리고 문틈을 막는 스펀지 이런 것 등등을 사가지고 다 붙여놓고 그래도 나름 여기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바쁜 상황에서 제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제 방인 거잖아요. 근데 그 방에서도 편안해하지 못하면서 새벽마다 계속 잠을 깨고 그리고 제가 불을 켜놓고 자기 시작했거든요. 바퀴벌레가 밝은 걸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계속 불을 켜놓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휴식을 제대로 취해야 되는데 계속 불안해하고 잠 깨고 하니까 그래서 숙소 컨디션도 굉장히 좀 저한테는 마이너스적인 게 컸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원래는 언어를 배우고 싶었다, 영어를 배우고 싶었다라는 게 컸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현지인들이 80% 이상이었고 그분들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긴 했으나 실력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이 됐고 두 번째로 여행업에 대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상 제가 하는 일은 아이들을 보육하는 활동 위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행 산업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표를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사람 앞에 나서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상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은 이제 매니저분들이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얻고자 했던 것들을 얻을 수 없는 환경이었고 또 제가 일하는 이런 근무 환경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여기에 오기까지 제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준비했고 그래서 다른 포지션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최대한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보고 싶었지만 이제 포지션 변경까지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시간들을 제가 기다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어쨌든 제가 타지에 온 만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건 제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만큼은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도 얻은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알아봐야 된다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특히 이제 해외 근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상세하게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게 오버가 아니라 이제 회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쨌든 해외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투자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오랫동안 잘 가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이라든지 어떤 근무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확인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해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제가 6개월 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인 시간이랑 노력이 너무 아까워서 좀 더 버텨볼까? 그래도 조금 더 일해볼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닌 문제에 계속해서 이미 투자한 것들이 아까워서 버틴다면 그게 뭔가 저에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소모적인 행동일 수 있겠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절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고 함께 친절을 나누었을 때 얻는 행복감이 제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여기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힘이 얻었던 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오신 게스트 분들이었거든요. 처음 뵈는 한국인 게스트 분들이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선물도 되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이제 한국 음식이라던가 뭐 마스크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챙겨주셨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이 이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 조금이라도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렸을 때 얻는 만족감이나
어떤 뿌듯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난 어쨌든 사람들과 어떤 친절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There's some. Oh, really? No, right? No. No.